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북도가 지역 전통주와 농특산물 세계화 사업에 나섰는데요. 경북산 전통주와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이를 집중 투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특산품 수출 현황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수출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용길 뉴스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우리 지역 전통주와 특산품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안동시 대표 전통주죠. 안동소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안동소주를 세계적인 명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동소주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동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또 특산품 중에 하나가 안동소주입니다. 네.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져 있는데요. 우선 안동소주가 지금 언제부터 지속되어 왔는지 문헌을 통해서 좀 확인되는 바는 고려시대 때죠. 이 몽골이 침입했을 때 요 시기에 안동 지역에 대거 원나라 군대가 오게 되고 이때 소주 증류 기술이 전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안동 지역에서 생산하던 이 소주, 그러니까 이때는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이 소주를 증류시켜서 만들어 먹었던 이 기록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네. 일제강점기 때 이 안동 소주가 처음으로 대량 주조돼서 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기를 끌었다가 1960년대, 70년대였죠. 술을 집에서 만들지 말라. 네. 가양주의 제조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명맥이 끊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네. 안동소주 제조법의 명맥이 이어지게 돼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동소주의 가장 큰 매력은 향입니다. 향. 우리 혹시 소주 좋아하시나요? 네, 먹긴 먹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석식 소주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알코올을 섞어서 도수를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향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원래 술은 벌컥벌컥 마신다기보다는 향을 음미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용도로 먹어왔던 오래된 기호품인데 네. 향이 나지 않는 소주보다는 향도 느끼면서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안동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요즘에 안동 소주가 이렇게 인기를 끌자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시판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아무래도 안동 소주의 도수가 45도짜리 그리고 30도짜리가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네. 상당히 또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안동 소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안동 소주가 지금 또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확실히 최근 들어서 국내 주류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술은 한번 먹더라도 좀 좋은 술을 먹자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도 물론이고요. 위스키와 전통주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위스키 수입도 늘었고 우리 전통주 매출도 늘었는데 안동소주 매출은 좀 어떤가요? 네, 안동소주 매출도 역시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술자리 문화가 자, 우리 빨리 마시고 다 같이 빨리 취하자.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잘 없는 이 폭탄주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술의 맛이나 향보다는 술을 빨리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쪽으로 많이 소비가 됐었다가 최근 들어서면서 우리도 기왕 먹더라도 좋은 술을 먹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여기에 더해진 것이 코로나19였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다고 하죠.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네. 이 전통주를 주문해서 이 전통주를 집에서 나눠 마시는 이 분위기가 유행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는 그 가수 박재범 씨죠. 네.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젊은 층에도 인기를 끌게 됐고, 야, 희석식 소주보다는 증류식 소주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안동 소주가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이 경상북도의 전통주의 출고액이
이 지난해였죠. 143억 원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은 84억에 불과했거든요. 매출 증가량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전통주에 대한 이 선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출액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일반 술집에서도 전통주를 파는 곳이 늘고 있어서 인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북도는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TF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는데요. 현재 TF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수출액이 53만 3천 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2026년까지 500만 불로 거의 12배 이상 수출액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삼은 겁니다. 일단 안동소주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 국민들 입맛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안동소주와 유사한 흡사한 위스키, 이 위스키와 같은 반열에 좀 올려놓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맞추는데 이 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국 스카치 위스키 협회와 교류를 통해서 이 판매 이 방안을 좀 확보하기로 했고요. 네. 지난 3월에는 안동소주 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동소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지사 차원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안동소주의 품질 인증을 조금 더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앞으로 이 안동소주가 얼마나 더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안동소주의 세계화 계획까지 들어봤고요. 다른 시군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성군과 영주시 특산물이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의성군은 우렁이 쌀, 또 영주시는 홍삼이 수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의성군의 우렁이 쌀 수출은 이 북아메리카의 미국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네. 지난 7일이었죠. 캐나다로 수출할 우렁이 쌀을 이 선적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고요. 이 물량을 120여 톤 정도를 캐나다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친환경 농법이죠.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인증한 쌀을 좀 수출하면서 저가의 쌀로 경쟁하기보다는 품질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건가라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은 친환경 농법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가격 경쟁력 부분입니다. 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농법,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재료비도 어떻게든 이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노력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영주시도 홍삼 등 지역 특산물 20개 품목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판촉용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주 풍기 인삼이죠. 인삼과 홍삼 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제조해왔던 이 홍삼 제품 그리고 쫄면, 사과 주스, 이 부각, 잡곡까지 총 이 9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게 됐는데 네. 이 판촉 행사장에서 홍보와 판매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캐나다에 수출되는가 하면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천의 쌀과 문경의 사과 증류주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예천은 지난 3월에 미국으로 18톤을 수출했습니다. 이 수출된 쌀은 이 풍양면에서 도정 가공한 쌀인데 이때 쌀을 통해서 이 쌀을 포함한 다른 부산물들까지도 함께 좀 수출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천군은 올해 이 3,000톤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 봐야겠고요. 문경에서는 사과를 활용한 프리미엄급 이 고급 증류주 수출을 미국에 했습니다. 네. 고급 소비자들을 좀 타겟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5,400병을 수출했고 앞으로도 대규모 시음회 등을 통해서 시장 확대에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니까요. 올 연말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또 따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천과 문경까지 짚어주셨고요. 이번은 영주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주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죠. 네. 별 모양 사과가 두바이 수출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미 지역 수출도 수출인데 이 두바이 중동 지역에 수출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중동 지역은 여기서 채소나 과일류가 생산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중동 전체 시장에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영주 별사과가 수출된 지역들을 보면 네. 지난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과 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또 이 두바이에 진출하면서 중동 시장에 첫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별사과, 네. 이 가을스타라고도 하는데 이미 품종 보호권을 출원해서 2042년까지는 품종 보호를 받습니다. 이 영주에서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0년 동안 시장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관건인데요. 영주에서도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50개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지난해 80톤이 생산이 됐는데 앞으로 이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중동 시장 첫 진출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사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송입니다. 네. 청송사과는 이미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지난해에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출 쿼터 승인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사과와 사과 주스를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이 승인을 받은 건데 네. 사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소비 시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과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고 사과 네. 농가가 사과 농사 재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과로 이름이 알려진 청송의 사과 재배가 앞으로 좀 줄어들게 될 수도 있는데 네.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농가의 사과 가격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역시 봉화에서도 사과를 작년에 대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과 생산하는 지역을 보면 경북 북부 지역의 대다수 지역이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출하는 지역들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을 보면 겹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경북 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서로 시장 경쟁을 벌이다가 서로가 서로 제살 깎아먹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네. 좀 수출 시장을 좀 나눠서 이렇게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은 앞으로 사과 생산량을 더 늘리고 수출 시장을 더 늘리는데도 이 경북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경북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네. 전 세계적으로 사과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영양군 보겠습니다. 영양군에서 수출 중인 농특산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영양도 역시 사과입니다. 네. 영양의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과 물량이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구 끝에 황금 사과를 개발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황금 사과 2,500상자를 수확했습니다. 영양 사과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 점점 좀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양에서도 좀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좀 늘어나게 됐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 사과보다 좀 특징 있는 사과를 생산하자라고 네. 한 건데 이 영양은 이오나이트라고 하는 이 광물 소재를 사과 재배 과정에서 뿌리고 이걸 통해서 또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열매가 맺혔을 때부터 이오나이트가 첨가된 세 겹의 봉지를 씌워가지고 좀 보존하게 되는 사과를 수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영양군도 이 황금부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 사과 재배에 앞으로 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경북 지역의 지역별로 사과 수출 경쟁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특산품이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데는 또 뭐 K-팝, 한류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한류 붐이 일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농산품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과 개척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동남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1억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주체가 그 지역에 사는 그 국가의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시장을 동남아 지역에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K-팝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해외 나가면 과거에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패니즈, 차이니즈. 예. 혹시 일본인이냐 아니면 중국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한 기대와 선호도 자체가 높아졌거든요. 이에 반해서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앞서 우리 성과를 소개해 드렸지만 초창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 지역들의 인구 자체가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들, 인도네시아와 이 말레이시아 지역들은 이슬람 문화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 생각하는 아주 강력한 규율을 갖추고 있는 중동 지역보다는 규율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네. 이 지역 역시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할랄 음식이죠. 이슬람의 전통적인 음식을 재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맞는 농산품부터 시작해서 축산품까지도 가공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 문화권에 맞는 마케팅 계획도 함께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 수출한 물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적인 농산물들입니다. 쌀, 네. 사과. 그러면 아무래도 1차적인 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이 안겨주는 수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차적인 농산품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으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이 우리 농가 소득에 더 이득이 갈는지 그리고 한국 농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경상북도와 시군이 좀 협력을 해서 2차적인 가공품 생산에도 좀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할랄 인증 상품을 만드는 것, 또 네. 2차 가공식품 만드는 네. 것,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특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 또 필요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제가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문화권에 맞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북미 지역에 수출하거나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 우리 지역 농산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북미 지역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품질 경쟁력 그리고 이 독특한 유니크함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서 저희 의성의 우렁이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것처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히 윤리적 소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로 좀 특화하는 것이 이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농가와 그리고 행정이 좀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수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